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배터리 쪽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네, 지난주에 모처럼 한번 나왔었고 목요일 라이브에 그쵸? 목요일날 네, 제가 이주 요일은 연속. 요일은 바뀝니다만 네, 여튼 2주 연속으로 나왔어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해주실 예정이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저희가 한번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의 복잡 미묘한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애증도 아니고 이건 뭐라고 그래야 하나? 이거 애증이에요. 애증이라고 그래야 하나? 애증이에요. 네. 이게 간단하게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네. LG전자는 LG그룹의 적통이죠. 네. 근간이 되는 계열사라고 했답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아무튼 본가. LG 디스플레이가 돈이 부족하면 돈도 꺼주고 뭐 여러 가지 중심적인 역할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을 좀 먼저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LG전자가 뭐 TV도 만들고 그렇죠. 뭐 휴대폰도 만들고 LG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 뒤에 이제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도와주게 되면서 LG전자 이제 PRI라고 하죠. PRI라고 하는 조직이 결국에는 LG화학이 영위하고 있던 배터리 사업의 장비까지 일부 관여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되었다가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LG화학에서 물적 분할이 돼서 이제 자회사가 되었는데 묘해진 거죠. 최종 수요하는 기업은 받는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이지만 네. 공급하는 기업이 LG전자니까 이게 굳이 우리가 직접 해도 되는데 왜 굳이 LG전자를 통해서 장비를 그러니까요.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조금씩 우리가 누적이 되었고요. 통행세를 내야 하냐 그런 통행세 논란이 있습니다만 사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본인들이 통제하고 싶은데 통제가 안 되니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근간인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본인들이 원하는 추구하는 어떤 뭐 목소리가 있을 거고 네. 또 중간에 LG 전자가 끼게 되면 사실 아까 서두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좀 봐줘야 되나? 잘 써줘야 되나? 약간 눈치 보는 거죠. 뭐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사다 쓰는 입장이니까 갑이잖아요. 갑의 지위를 충분히 온전히 누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다. LG 전자가 관리하는 협력사만큼은 그랬다가 조금씩 이제 약간 정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직접 발굴한 협력사들이 세를 넓혀가면서 LG 전자 PRI가 관장하는 배터리 장비는 일부 조립 장비 공정에 이제 국한이 되게 되었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이고 네. 자 그러면 LG가 뭐 지금 같은 뭐 약간 플랫한 성장세에서도 투자할 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요것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직접 라인을 통해서 발굴한 협력사를 써야 되냐, LG전자 PRI 협력사를 써야 되냐. 가장 최근 결과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다 끝난 건 아닌데 네. 그게 바로 현대차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에 만드는 30기가와트짜리 공장 장비 입찰 결과의 일부가 지금 결과가 나와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최근에 나온 거네요, 아주. 네,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는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날 통보가 됐고요. 어떻게 됐어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LG전자가 떨어졌어요. LG전자 PRI가 탈락했습니다. 아 그래요? 탈락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직접 소싱하는 협력사들만 됐어요. 그래서 기업들의 이름은 네. DNT, DSK 그리고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세 곳이 세 곳이 됐어요. 어. 그래서 입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발주나 이런 것들도 이제 조만간 PO가 나겠죠. 네. 날 수밖에 없을 텐데 DNT나 DSK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례가 있습니다. 뭐 DNT 같은 경우에는 직접 거래하는 대표적인 조립공정 장비 협력사였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는데 가장 이례적으로 판단받는 거는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탑하고는 사이가 되게 좋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건 이제 LG 디스플레이랑 거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LG랑은 긴밀한 관계 있는 협력사인데 그럼 기존에 있던 협력사를 이제 밀어내고 탑이 이제 된 거거든요. 아. LG전자 PRI의 협력사였던 회사를 밀어내고 어디예요? 말을 할 수 있나요? 나인테크고요. 둘 다 상장사죠. 나인테크와 탑 엔지니어링은 둘 다 상장사인데 네. 탑 엔지니어링이 됐어요. 발탁이 된 거죠. 이거는 제가 일전에 탑 엔지니어링 이 기업이 왜 여기서 나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결과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탑 엔지니어링이 딱 된 거죠. 장비는 스태킹 장비입니다. 탑 엔지니어링 하는 스태킹 장비. 스태킹 장비인데 저희가 과거에 아지스, AGS라고 네. 하는 핵심 공정 장비, 조립 공정 장비 중에도 가장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 장비를 지금 탑 엔지니어링이 발탁이 되었다. 이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인테크는 그러면 탈락이고. 탈락이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DSK랑 또 하나 DNT요.
되었죠. DNT도 는 거긴 되었고 원래 거기는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높았죠. 아,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있었죠. 탑 엔지니어는 특히 DNT는 거의 높은 확률로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사실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만 보면 네.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럼 탑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엄청나게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저가 수주예요? 단순히 저가 수주. 그래서 제가 아까 네. 그 말씀을 드렸던 게 왜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네. 제가 이제 이전에도 지난주에도 불황은 아니죠. 불황은 아닌데 이제 지금 성장 정체성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뭐 수주 잔고 뭐 1,000조 넘고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네. 하잖아요. 자, 이제 공급자 우선 시장에서 수요자 우선 시장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요자 우선 시장이 되었으니까. 수요자 니즈에 맞춰야지.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를 잘 이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겠죠. 니즈로 하면 가격에 대한 니즈도 있을 거고 여러 네. 가지 있잖아요. 예,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같이 약간 플랫한 성장기에 있을 때 배터리셀 기업의 입장이랄까요? 주문 받았으니까 이제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수익성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게 해준다. 그럼 싸게 입찰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얼마에 받았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민감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나인테크보다 탑 엔지니어링이 더 싸게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까 저가 수주 말씀하셨지만 저가 수주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 그동안 없었으니까 들어가는 기업도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도 있고 시장을 뚫는다는 그렇죠. 그것도 있고. 네, 그런 차원도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물량을 받을 거를 기대해서 앞으로 잘 봐줘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뭐 우리가 처음 거래 틀 때는 첫 거래니까 약간 서비스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 이후로 투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계속해서 연속해서 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발주를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AGS 이 스태킹 장비는 파우치형 배터리에 국한된 것인데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애리조나에 최근에 이제 대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건 원통형이거든요. 네. 물론 ESS도 있긴 합니다만 적용 방식이 Z 스태킹이 아닌 방식으로도 일부 라인들이 깔리게 되고요. 네. Z 스태킹이 아닌 다른 방식은 라미네이션 앤 스태킹이라는 공정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탑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올해 초에 받았으니까 연말이나 아니면 올해 내라도 이 AGS 장비를 꾸준히 받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계속 발생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텀 쉬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쉬면은 나오긴 해요. 그 모르죠. 그거 그때 가봐야 알죠. 다만 지금 현 상황을 제가 여러 가지로 좀 풀어서 말씀드리느라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배터리셀 기업에서는 가격을 무조건 쳐라. 실제로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구매 담당이 있습니다. 네. 황만호 담당이라는 분이 협력사에 가서 이제 다 통보를 한 거죠. 장비 단가를 20% 전부 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셀 기업도 죽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원가 절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깎아라. 막 이제 압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도 이 계산을 하겠죠. 야, 우리가 LG전자라는 전통적인 어떤 본가의 따가운 눈초리나 클레임을 받는 게 두렵냐? 아니면 당장 먹고 사는 게 그러냐? 숫자상으로. 여기서 선택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뭐 해석은 그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사실은 준 쪽이 최종 승자가 되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주 좋은 장비를 싼 값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받게 되었다. 근데 받아서 공급해야 되는 탑 엔지니어링 입장은 이 뒤에 후속해서 계속해서 연달아서 발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막상 받고 보니 또 사실 안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무조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제 올해 조지아 공장, 서베이 공장 이후에 추가 투자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러면 좀 기다려야죠. 그동안 그러면 이제 싸게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을 온전히 감내해야 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부담을 감내해야 할 만큼 싼 값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20%? 글쎄요, 뭐 제가 여기서 뭐 숫자를 언급하면 뭐 숫자는 알고 있습니다만 숫자를 네. 언급하게 되면은 좀 여러 가지로 좀 민감해진 부분이 있어서 뭐 숫자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한 건 경쟁이었던 LG전자 PRI보다는 PRI가 받아야 이제 협력사들한테 줄 수 있는데 PRI보다는 저렴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줄 잘못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뭐 줄을 잘못 썼다 못 썼다 차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장비가 뭐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나왔겠습니까? 지금 R&D로 들어간 비용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장비 인증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인증도 잘 받아서 장비 입찰까지 받았는데 과연 이게 그냥 마냥 좋아해야만 하는 일이냐.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운이 나빴다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혹은 지금 시기적으로 이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웠던 거는
보면은 많은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들이 배터리로 넘어오고 있는데 네. 상당수가 경쟁이 치열한 조립공정 장비에 싹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것만 잘할 거니까. 아, 이게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근데 뭐 일각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우리 기업끼리 이제 경쟁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인프라가 막 특히 디스플레이 산업으로 근 20년 동안 이런 걸 해왔기 때문에 좋은 측면도 있죠. 당장 뭐 유럽이나 미국 가면 이런 인프라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거라도 안 하면 뭐 할 거냐. 뭐 그런 해석도 있긴 합니다. 아까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급자 우선 시장이 아니라 잘 팔았는데 이제 싸고 좋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수익성을 높이려면 있는 대로 원가 절감을 해야 되는 속된 말일까요? 뭐 아무튼 요즘 제가 썩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내실을 다져야 되는 시기다. 아니 그럼 성장할 때는 내실을 안 다집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약간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아닌가. 그 CEO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 있잖아요. 마른 수건을 더 쥐어짜라. 짠다. 그러면 보통 성장할 때는 그럼 내실은 다지지 말아야 되는 거냐, 덜 써야 되는 거냐. 사실 다 중요한 얘기죠. 다 중요한 얘기인데 결과론적인 얘기에 비해서 뭐 사실은 또는 뭐 논점에 좀 이탈하는 얘기긴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추가적으로 언제쯤 나오나요? 사실 이미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배터리 전체 A부터 Z까지 믹싱, 조립, 화성 다 이제 1년에 입찰 결과들이 나오는데 안에 공정별로도 쪼개져 있고요. 다음 주에도 입찰 결과가 일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어떤 쪽이에요? 조립 공정에 이제 후공정 단으로 들어가는 가스를 빼주는 뒷가스 공정, 충방전 공정. 사실 충방전은 제가 알기로는 모 기업이 다 받아간 걸로 제가 이미? 이미 다 받아간 걸로 알고 있고요. 앞에 이제 뭐 전극이나 믹싱 쪽도 네. 조만간 이제 저희가 제대로 파악이 되면 네. 한번 좀 종합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LG전자가 탈락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직접 소싱에 성공했다. 둘이 사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요거 LG전자의 비난과 어떤 클레임을 감당하는 그 리스크보다는 네. 당장 싸게 하는 게 더 급했던 거였겠죠. 같은 그룹 내 계열사니까 알아서 조율을 하고 그랬겠지만 이게 반복되고 이게 사실 뭐 조율이라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주는 쪽은 LG 엔솔이니까. 아니 뭐 본인들이 선택하면 되는 거지. 조율하고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격 써낸 대로 선택하는데 그게 싼 걸 선택했을 뿐이지. 그게 기준이었던 거겠죠. LG전자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저는 그래서 좀 관전 포인트이기도 해요. 과연 그룹에서 나서서 혹은 LG전자의 중요한 정책 결정자가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냐. 전 그게 오히려 더 흥미로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그냥 LG전자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PLI나 LG엔솔 얘기를 하면 워낙 또 그쪽에서 민감해 하니까 그죠? 뭐 저희가 하는 일이 민감한 일 얘기하는 거죠. 오늘 목요일 라이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